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천천히. 함수의 연속입니다. 자, 연속하기 전에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거 한번 그냥 복습 좀 해볼까? 일단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게 뭐였냐면 함수의 극한이었어. 우찬아, 극한이 존재하려면 일단은 총 몇 가지 모델이 있다? 4가지. 1번 뭐였지? 은꼴. 그치? 2번은 뭐였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3번은? 그치. 마지막 4번은? 무한대 곱하기 무한이 아니라 0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솔루션이 정해져 있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은꼴 같은 경우에 솔루션은 뭐라 그랬어? 약분이 될 거다. 그럼 왜 약분을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랬지. 왜? 대부분 리미트를 보냈을 때 분모가 0이 되는데 우리는 수학에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0 되는 인수를 끌어안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약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솔루션은 뭐였다? 차수 비교였다. 그래서 엄마가 더 크냐, 엄마랑 자식이랑 같냐, 자식이 더 크냐, 이걸 갖다가 무한대로 가냐 아니면 개수분의 개수로 가냐 0으로 가냐 라고 했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첫 번째 무조건 유리화라는 작업이 일어나더라 라는 거야. 대부분 유리화 작업을 하면 3번이 2번 꼴로 많이들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4번 무한대 곱하기 0 꼴은 신기하게 둘 중에 한 군데에 괄호가 쳐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먼저 괄호부터 계산해라 라는 거야. 대부분 괄호 계산하면 2번 아니면 1번 꼴로 모양이 많이 가더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지. 사실 이 4개에서 시작된 것들이 사실 함수의 극한의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미정계수, 활용 이런 등등등 모든 것들은 다 여기서 시작된 거지 사실은 문제 유형에서 이게 파생된 건 아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가장 알아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극한, 좌극한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가는데 오른쪽에서 올 때랑, 그리고 리미트 x 이퀄 a로 가까워지는데 왼쪽에서 올 때랑, 만약에 우극한과 좌극한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순간 우린 뭐라고 말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우극한, 좌극한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또 두 번째로 어려워하는 것들이 이제 합성함수 극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영상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합성함수 극한은 내가 엄청나게 쉽게 구하는 방법을 알려줬었다. 그래서 리미트 x 이퀄 a로 가까워지는데 f.gx를 찾아달라라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뜻이다? 우선 이 gx를 먼저 어디로 보내달라? 리미트 x 이퀄 a로 먼저 보내보자라는 거야.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gx를 먼저 보냈기 때문에 이 gx의 극한값이 나온다는 거야. 이 gx의 극한값을 우리가 다시 말하면 사실 함수 쪽에서는 치역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왜? 정의역을 넣어서 나온 값이니까. 근데 이 다시 나온 이 치역을 다시 누구로 사용해야 된다? 정의역으로 사용해서 다시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리미트 x 이퀄, 만약에 치역이 b가 나왔다 칠게. 그러면 x 이퀄 b로 갈 때 다시 마지막 누구? fx를 구하고자 하는 게 마지막 최종 정답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단지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거, 그리고 빨리 푸는 방법이 뭐였었지? 이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써줄 거야. 우극한인지 좌극한인지. 근데 플러스인지 우극한인지 좌극한인지는 누가 결정한다? 이 gx의 치역이 결정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치역이 b에 가까워지는데 b보다 큰 쪽에서 오는지 b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지를 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b에 가까워지는데 위쪽에서 내려와서 b에 도착해. 그러면 우극한을 써주면 되고, b에 도착하는데 b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 좌극한을 붙이면 된다라고 했던 게 저번 거였다. 자, 준영아,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총 마주하는 함수가 총 몇 가지가 있다 그랬지? 10가지의 함수가 있었다라는 거야. 한번 읊어볼까 얘들아, 머릿속에서? 예서 영상 봤나 봐볼까? 첫 번째 무슨 함수 있지? 그렇지, 다항함수야. 두 번째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돼. 뭐 있지? 삼각함수 중에서도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탄젠트 함수도 있었다. 또 뭐 있었지? 가우스 함수도 있었고, 또 뭐 있었지? 분할된 함수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있었지?
지수 함수도 있었고, 또 로그 함수도 있었고, 또 뭐 있었지 얘들아? 절대값 함수도 있었고, 마지막 하나가 뭐지? 어? 그치, 무리함수. 아, 두 개네. 무리함수랑 유리함수, 요렇게 있었다라고 했어. 그래서 얘네가 어디서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는 이미 다 정해줬어, 내가. 다음 함수는 고민하지 마라.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극한값이 존재할 거다라는 거야. 사인하고 코사인도 상관없다. 얘도 항상 모든 x값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다만 탄젠트는 어디서 극한값이 없다 그랬지? 바로 점근선. 그렇지. 점근선을 제외하고. 점근선 제외하고 항상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지. 가우스는 어디서? 바로 가우스 안에가 정수될 때, 정수 부분에서만 항상 극한값이 다르다라는 거고. 분할대 함수라는 건 사실상 함수가 이렇게 위에는 fx, 밑에는 gx라고 나올 텐데, 여기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a보다 작을 때 하면 보편적으로 얘가 a의 우극한, 얘는 a의 좌극한이기 때문에 얘는 너네가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으면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만약에 다르면 얘는 극한값이 없다라고 말하면 돼. 지수함수는 대표적으로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단 말. 그치? 지수함수는 어디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실질적으로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 근데 로그 함수는 조심해야 된다. 로그 함수 대표적인 모양이 이렇게 생기면 x값은 양수 쪽에는 존재하지만 음수 쪽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면 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또 말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때 뭐라고 했어? 정의역 구간. 정의역 구간에서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자 그랬어. 자, 그리고 절대값 함수는 위험하다 이거야. 항상 모든 실수에서 존재하는 건 아니고, 이 절대값 안이 0될 때, 요 안의 값이 0될 때에서 우극한과 좌극한을 항상 따져줘야 된다라는 거야. 극한값, 절대값 함수는. 마지막, 네 번째 무리함수랑 유리함수. 유리함수부터 할게. 쉬우니까. 유리함수는 아시다시피 x 점근선. x 점근선에서만 극한값이 없다라고 생각하자 그랬어. 무리함수도 어떻게 보면 좀 로그 함수랑 비슷해. 무리함수도 이렇게 생긴 게 가장 기본값인데, 얘도 평행이동하면 음수양수가 다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외우자? 바로 루트 안. 요 루트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만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얘랑 로그랑 무리함수는 좀 차이점이 있다 그랬어. 우리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로그 x라고 하면 이 x가 0보다 크다. 여기 같다가 안 붙는 반면에 무리함수는 같다가 붙는다는 거. 요거 조심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가장 저번 시간에 뭐 주구장창 떠들었던 함수의 극한이었고요. 우리 이제 함수의 연속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한번 읽기 전에 일단 연속이 뭐냐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우리 그냥 순수한 국어 단어로 생각하시면 되죠. 말 그대로 그래프 자체가 끊겨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래프를 그렸을 때 손을 한 번도 안 떼고 그리면 걔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1번 한번 보시면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함수 fx가 실수 a에 대해서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때 우리는 연속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1번 첫 번째 뭐? fa가 존재해야 된대. 갑자기 fa가 선생님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 f라는 함수에다 a를 넣어서 나오는 값을 의미하니까 우린 얘 세 글자로 뭐라 그래? 함수값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함수값이 일단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지. 두 번째, 바로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은 리미트 x 이퀄 a로 갈 때 fx 값이 존재해야 돼. 여기 보시면 뒤에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안 붙였단 말이야. 누누이 말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를 안 붙였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의심해 봐야 된다. 여기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면 너네가 스스로 우극한일 거야, 좌극한일 거야 한번 따져보자 라는 거지. 그래서 우극한과 좌극한을 따로따로 구해서 얘네 둘이 값이 같다라는 걸 일단 보여줘야 돼. 같아야지만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있으면 무조건 연속입니까? 그건 아니고 마지막 세 번째를 만족해야 되는데 이 세 번째가 바로 뭐다? 위에서 구한 fa 값과 밑에서 구한 극한값이 바로 동일할 때 우린 비로소 바로 이 함수는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어느 하나라도 불만족한다고 하면 무조건 걔는 불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밑에 2번 보시면 함수 fx가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fx는 x는 a에서 불연속이고, 3번 어떤 fx가 모든 점에서 연속이면 그 구간 연속도는 그 구간에서는 연속 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야. 이건 당연하겠지. 2번, 그럼 불연속 함수는 대표적인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 밑에 2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면 될 것 같아요. 밑에 2번 보시면 불연속 함수의 대표적인 예시야. 얘와 반대되는 거지. 부정해 보는 거. 자, 불연속입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얘가 존재하지 않는 모양인 거야. 그래서 함수값 자체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그림으로 한번 직관적으로 풀어볼게. FA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함수가 이렇게 모양을 따라서 오는데 여기서 뻥 뚫려 있고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리미트 x 이퀄 a로 한번 보내보자 이거야. 누구를? 저 fx를. 그러면 a에서 오른쪽에서 오든 왼쪽에서 오든 극한값은 b라고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함수값을 찾아봐야 되는데 a를 넣었을 때 나오는 어디 구간에서도 색칠된 구간이 없어. 그럼 얘는 실질적으로 FA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얘는 이 조건을 위배하기 때문에 얘는 대표적인 불연속 함수다라는 거지. 자, 선생님 그러면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있는데 불연속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있어요. 바로 두 번째가 바로 뭐냐? 극한값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값도 있어요. 근데 얘네 둘이 달랐을 때야. 그럼 얘도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풀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색칠된 게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같은 A 값을 넣었을 때 극한값은 B라고 나오지만 함수값은 C라고 나왔기 때문에 자, 리미트 x 이퀄 A로 갈 때 fx 값은 극한값이 B가 나오지만 FA는 C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면 극한값도 있고 함수값도 존재하지만 그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얘는 불연속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는 함수값하고 리미트 x 이퀄 a로 갈 때 우극한값하고는 같아. 근데 하필 리미트 x 이퀄 a로 갈 때 좌극한값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지. 꼭 우극한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 우극한과 좌극한 둘 중에 하나는 얘랑 같은데 하나는 다를 때야. 그럼 대표적인 그림은 어떻게 생겼어? 그림 자체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릴게.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그림도 맞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때 A, 여기가 B,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자, 리미트 x 이퀄 A로 갈 때 A에서 작은 쪽에서 와볼게. 그럼 좌극한 fx는 뭐가 나온다? B라는 게 나와. 함수값도 FA 넣었을 때 뭐 나온다? B 나온다라는 거야. 하지만 리미트 x 이퀄 A로 가까워지는데 우극한 fx는 뭐가 나온다? C가 나오니까 얘네 둘은 같지만 얘는 달랐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불연속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럼 대표적으로 그냥 불연속은 이 세 가지밖에 없냐라고 하면 맞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일단 그래프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고 당연히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수학2지, 선생님은 수학2지만 너네들은 미적분인데 수학2, 미적분원을 잘하고 싶으면 사실 그래프 잘 그리는 애가 승리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그냥 같이 읽고 넘어가 볼게. 자, 불연속 함수. x는 a에서 함수가 fa가 존재하지 않는다일 수도 있고 2번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제발 부탁인데 이제 가우스 함수랑 항상 늘 말하지만 가우스 함수, 분할된 함수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예시를 내가 가우스 함수를 드러놨지. 뭐라고 써놨어? 가우스 함수는 가우스 속이 정수가 되는 x값에서 좌우 극한값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 따져봐야 되고 분할된 함수도 분할된 x값에서 좌우가 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3번은 함수값과 극한값이 존재하지만 그 값이 달라서 불연속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뒷장 넘어가 볼게. 근데 그러면 아까 함수의 극한처럼 제가 딱 어떤 함수를 보자마자 어디서 극한값이 있어요 라고 찾을 수 있듯이 혹시 연속도 그럴 수 있냐라는 거야. 있습니다. 이미 수학자들이 어디서 연속이고 어디서 불연속인지를 함수를 다 이미 결정 지어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차근차근 한번 가볼게요. 자, 연속 함수입니다. 1번 다항함수. 지겹지?
이거는 극한하고 같이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다항함수라는 건 뭐냐? 결국에는 얘는 아까 극한값이 어디서든지 존재한다 그랬어. 극한이 항상 존재해. 그러면 감사합니다. 왜? 연속 조건에 얘는 무조건 찬성이 되는 거야. 얘는 무조건 존재한다 이거야. 근데 다항함수 자체가 항상 그래프를 끊김없이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연속까지 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요거 때문에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두 번째 지수함수입니다. 아까 지수함수도요, 항상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랬어. 근데 아까 제가 대략적으로 그 지수함수를 그려봤지만 저 그릴 때 그래프에 손을 한 번도 안 떼고 그린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연속까지 합쳐지니까 얘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임을 항상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가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항상 연속인 함수를 찾으시오 하면 거기서 지수함수를 찾아서 체크하면 된다라는 거. 3번 무리함수 가볼게. 자, 무리함수부터는 조금 위험하지. 왜? 무리함수는 아까 언제 극한값이 있다 그랬지?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였어. 그래서 루트 안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무리함수도 그래프 그릴 때 보면 결국에는 정의역 구간에서만 내가 손을 안 떼고 그리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도 똑같다. 무리함수도 결국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구간에서 바로 연속이다도 똑같이 존재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연속이다라고 말해주시면 돼요. 자, 4번 로그 함수 가볼게. 로그 함수도 똑같겠지. 로그 함수도 결론적으로 어디 부분이? 로그 x라고 했을 때 여길 진수라고 하잖아. 진수가 0보다 클 때만 극한값이 존재하듯이 얘는 플러스 0보다 큰 때만 바로 연속이다도 성립한다라는 거야. 자, 5번하고 6번 봐볼게. 5번은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고 6번은 탄젠트 함수거든. 자, 사인, 코사인도 잘 보시면 어디서나 항상 극한값 존재하고 코사인도 어디서나 극한값이 존재해. 얘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극한값이 있다라는 거야. 그 말 뜻은 결국엔 이 그래프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다도 성립한다라는 거야. 자, 6번. 근데 탄젠트는 위험하단 말이야. 탄젠트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폭포수처럼 생겼다 그랬지. 얘는 항상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점근선을 제외하고 점근선 빼고 극한값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똑같이 점근선을 빼고 연속이다라고 말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라는 거야. 자, 7번 가볼게. 7번 유리함수. 유리함수의 대표적인 모양은 y는 x분의 1이겠지. 그럼 결론적으로는 유리함수는 어디서 x점근선을 가져? 분모가 0 될 때란 말이야. 따라서 분모가 0 될 때 극한값이 없는 거지. 이것 빼고 다 극한값이 있다라고 말하면 되니까 똑같이 분모가 0 될 때 빼고 연속이다. 즉 분모가 0이 안 되는 데서 극한값이 있다라고 써주면 분모가 0 안 되는 데서 빼고 다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8번 절대값 함수. 자, 절대값 함수는 아시다시피 이건 좀 위험하죠. 왜? 얘는 극한값을 꼭 조사해야 돼. 극한값을 조사해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또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써놨어? 절대값 속이 0 되는 x값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다지 불연속은 아니야. 따라서 꼭 절대값 속이 0 되는 값에서 우극한과 좌극한을 조사한 후에 그 다음에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꼭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단언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9번 가우스 함수. 가우스 함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우스 함수는 머릿속에 이 두 개만 넣어놓으면 사실 되거든요. 요 두 개. 얘는 어떻게 생겼죠? 대표적인 계단 모양이죠. 이거 어떻게 생겼죠? 빗살무늬죠.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개가 일단 머릿속에만 들어가 있으면 돼. 이 두 개는 사실은 딱 정해져 있어. 얘는 어디마다. 얘는 우리가 정수마다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니까
얘도 또한 정수마다 불연속이라고 말하면 돼. 그리고 얘 대표적으로 얘도지. 얘도 똑같이 정수마다 항상 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얘도 정수마다 불연속이다라고 나올 거야. 근데 좀 가끔가다 쇼킹한 것들이 나오거든. 특히 이제 숙문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가우스하고 여기 2차식이 들어갈 때가 있어. 저번에 아마 함수 처음에 할 때 이제 설명해 줬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많이 안 봤을 거야. 예를 들어서 가우스 중에 가우스 X제곱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냐?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가우스 X 쉽게 그리는 방법 알려줬지. 어떻게 알려줬냐면 일단 개무시하고 진짜 X제곱 그래프를 그려라. 0 넣었을 때 0이고 1 넣었을 때 1 나오고 2 넣었을 때 4 나오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려. 진짜로. 그 다음 어떻게 하라 그랬어? 가우스가 소수점을 버리자는 거잖아. 그 말 뜻은 뭐냐면 0부터 1. 자, 여기 1 넣었을 때 다행히 1이 나왔단 말이야. 그 말 뜻은 뭐냐면 0과 1 사이에서는 y값이 0부터 1 사이가 나오는데 어차피 여기 나오는 y값들은 다 모조리 0점 블라블라니까 다 뭐로 취급을 해라? 0 취급을 해라 라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2 넣었을 때 4라는 건 결론적으로 언제 1부터 2 사이는 뭐 넣어야지 나오겠어? 얘들아, y는 x제곱이면 뭐 넣어야 2 나와요? 루트 2겠죠? 그럼 루트 2까지인 거야. 여기 루트 2. 1부터 루트 2까지는 요 안에 있는 값을 넣으면 항상 1점 블라블라로 나오거든? 그럼 걔네들은 다 모조리 무슨 취급하면 돼? 1 취급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뭐 넣어야 또 3 나오겠어? 루트 3이겠지. 한 대략적인 루트 3이 여기쯤이라고 해볼게. 그럼 1부터 루트 2부터 루트 3까지는 또 다 2 취급당하고 그 다음은 다시 여기서부터 4 취급당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리고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오겠지.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 계단이 양쪽으로 하나씩 올라가는 거 계단이 대표적인 가우스 X제곱 그래프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문제가 뭐냐면 얘처럼 딱 정해져 있지 않아. 정수마다 불연속이다 이런 말이 없어.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정수마다 극한값이 불연속이고 우극한 자극한이 다르고 불연속이다라고 말하면 되지만 얘는 문제가 생긴다 이거야. 그래서 쉽게 찾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가우스 X제곱이 1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실질적으로 이 X에는 0부터 1까지 넣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0부터 1까지는 다 0. 뭐 1부터 루트 2까지는 1. 그냥 이렇게 다 수작업으로 찾아도 상관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10번. 10번은 사실은 되게 쉬운데 분할된 함수래. 분할된 함수는 아까 우리 극한에서도 연습했지. 이렇게 있을 때 위에를 gx라고 하고 여기를 hx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건 조심해야 돼. 분할된 함수가 여기 다 지울게 이제. 분할된 함수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모양 형태로 나올 거거든. 어떻게 나올 거냐면 잘 봐. 분할이야. 이렇게 fx 주고 gx 줬어.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나와. 그럼 우리가 이건 어디서 이미 경험해봤지? 이거는 벌써 극한에서 경험해봤어. 뭐? a보다 큰 쪽이요. 그래서 얘는 우극한이라고 말해. 근데 얘는 a보다 작은 쪽이요. 그럼 얘는 좌극한이라고 할 거야. 근데 아까 같다가 지금 여기에 붙어있단 말이야. 그 말 뜻은 뭐야? 우극한 플러스 얘는 함수값까지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는 벌써 우극한하고 함수값이 벌써 얘는 통일된 게 이미 된 거고 그럼 좌극한만 구해서 뭐 해주면 되겠다? 같은지 다른지만 보여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근데 아마 뒷장 넘어가 보면 분할 2라고 되어 있을 거야. 분할 2. 얘가 분할 1이야. 분할 2가 나와. 근데 왜 분할 2는 뭐예요? 똑같이 함수가 분할돼 있어. fx, gx라고. 근데 신기한 게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는 x가 a일 때 얘는 x가 a가 아닐 때 이렇게 나와. 그럼 애들 당황한단 말이야. 얘는 우극한, 좌극한이라고 딱 뭔가 내 눈에 명시가 되는데 얘는 x가 a일 때 얘는 x가 a가 아닐 때라고 나온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어디가 우극한, 좌극한이고 함수값이냐라고 하면 당연히 x가 a일 때가 함수값이니까 얘가 함수값이야. 그럼 언제가 극한값이니까 a 빼고 다라 그랬으니까 사실상 얘 자체가 극한값이야. 그러니까 얘는 벌써 우극한과 좌극한은 같다는 전제하에 시작하는 거야. 얘는 벌써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으니까 우극한, 좌극한이랑 함수값만 같은지만 보면 되는 거고 얘는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으니까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은 것과 좌극한하고 같은지 다른지를 따져보면 된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분할된 함수에서는 구간을 보고 이건 벌써 우극한 좌극한 따로따로 구하라는 거네. 얘는 벌써 우극한 좌극한이 똑같네. 그러니까 엄연하게 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뭘 안 물어보겠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는 안 물어봐. 왜? 벌써 이미 같다는 존재인데 뭘 여기다 또 대놓고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진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거기 별표 뭐라고 써놨습니다. 면허 씁니다. 뭐라고 써놨죠? 그러므로 가우스 함수, 절대값 함수, 분할된 함수만 조심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밑에 뭐 가우스 함수의 연속성은 어차피 제가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연속함수에 대한 성질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기 다 미적분 지금 채은이 빼놓고는 다 한 번씩은 해봤죠? 홍주, 하고는 있어? 아, 지금 저기 뒤에 2교시의 개념반에서? 지금 어디 나가고 있어? 무슨 미분계수? 알았어, 미분계수. 그럼 연속은 이미 다 배웠네? 자, 그럼 연속함수에 대한 성질 한번 봐볼게. 참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자, 가볼게요. 두 함수 F랑 G가요. 성질입니다. 아마 숙문 시험 대비할 때 정말 아이들이 여기 제일 어려워했었던 것 같아요. 연속이 선생님이 경험했을 때 수투 과정에서 미적분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연속입니다. 여기 4점짜리는요 그냥 헬이에요. 진짜 풀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두 함수 F랑 G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벌써 X는 A에서 연속이래요. 그랬을 때 다음 함수들도 연속이냐라고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1번, F랑 G를 더하고 빼도 X는 A에서 연속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연속인 함수와 연속인 함수를 더하고 빼도 그 함수 값에서는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2번 한번 봐볼게. 만약에 연속이라는 어떤 함수에 실수배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 함수에다 실수배 하면 그 함수를 어떻게 하는 거죠? 쭉 늘리는 거예요. 늘려봤자 그 그림은 끊기거나 뭐 떨어졌던 게 붙을 수는 없으니까 얘도 항상 연속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연속함수와 연속함수를 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건 당연하지 않냐? 항상 연속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4번. 근데 4번은 좀 조심하실 거 있죠? gx분의 fx도 그럼 항상 연속이냐라는 건데 얘는 연속이 될 때가 있고 불연속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건 도대체 언제는 연속이고 언제는 불연속입니까? 라면 여러분, 연속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뭐가 존재해야 돼요?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채은아, 얘가 연속이고 얘가 불연속으로 나눠진다라는 건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렇지, gx. 하필 gx의 극한값이 뭐면? 하필 gx의 극한값이 0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거야. 왜? 우린 수학에서 분모가 0 되면 그 점에서 항상 불연속이라고 그랬거든. 극한값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그랬거든. 따라서 g분의 f가 연속이 된다라는 건 이미 gx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을 때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 혹시 gx가 연속이긴 연속인데 얘가 하필 그 값에서 0이 됐을 때는 불연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5번. f.g는 어떻게 되냐? 우리 합성함수지. 당연히 연속인 걸 연속한테 넣으면 얘도 항상 연속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 옆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단. 이것도 조건이 있어야 돼.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 아까 이거 극한값 구할 때요. 먼저 gx를 극한값을 구해보고 나온 치역을 다시 f한테 넣었단 말이야. 그래서 옆에 뭐라고 써놨어? 만약에 gx의 치역이 이 gx의 치역이 f의 뭐 정의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f의 정의역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어야지만이 f.g도 연속이다라는 거야. 만약에 내가 딱 하고 gx를 극한값을 구해서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딱 찾았더니 그게 웬걸 f의 정의역에 들어가지 않아. 그럴 때는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 그럼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혹시 반례를 하나 찾아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거 불연속될 때 반례를 생각보다 못 찾아요. 이거 그럼 언제 불연속이 될까?
제가 만들어 보면요. 만약에 fx가 이렇게 나왔어요. fx가 예를 들어서 x분의 1이 나오고요. gx가 x-1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잘 보세요. 물어볼게. 예서야, 얘는 x는 1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1에서. 연속이야. 극한값도 있고, 우극한, 자극한도 똑같고, 함수값도 있어. 얘도, 얘는 그냥 1차 함수, 다항함수니까, 아까 말했지만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라 그랬어. 그럼 아무 문제 없지? 근데 얘 갖다가 f.gx를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gx를 f한테 넣으라는 건 요 x 자리에 얘를 넣으라는 건데, 그럼 x-1분의 1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겨. 얘도 x는 1에서 연속 아주 만족했고, 얘도 x는 1에서 연속을 만족했어. 하지만 f.g는 x는 1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 돼버리지. 1에서 분모가 0 돼버리니까. 그래서 f.g, 특히 이 합성함수가 연속이다, 불연속이다를 따질 때는 항상 gx, 왜? 얘를 먼저 1로 보냈더니 얘를 1로 보내면 어디로 가니까? 얘 1로 보내면 선생님 0으로 가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필 얘를 합성했더니 그 정의역에는 x가 1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거든, 사실은. 근데 얘는 치역이 1 나올 수 있어. 예를 들어서 x를 2로 보냈어. 그럼 얘는 1이 나와. 그게 1이 치역이란 말이야. 근데 그 치역을 다시 여기다 사용하려고 하니까 f의 정의역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 f.g의 정의역에. 그러면 얘는 불연속이 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번 밑에 써놨죠. 6번을 따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f.g가 x는 a에서 연속이려면 x는 ga에서 연속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얘가 반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2번 한번 봐볼게요. 2번 보시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시험에서도 제일 많이 틀리고 모의고사 문제들이 참 좋아하는 개념인데 f 곱하기 g 엄청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f 더하기 빼기 g 그리고 f분의 g, 이건 g분의 f로 나올 수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이거는 이거에 대한 연속성을 판단하자는 거야. 연속해, 불연속해 라고 따져달라 라고 할 때는 이렇게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일 때는 조금 따져봐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요, 두 개의 함수가 주어지면 가장 먼저 각각의 연속성을 먼저 판단해야 된다. 무슨 뜻이냐면 이거 연속해? 이거 연속해? 이거 연속해? 라고 물어보기 전에 이거 연속해? 이거 연속해? 그 다음에 얘네들의 각각의 연속성을 먼저 조사한 다음에 곱했더니 연속해? 라는 걸 따져줘야지 이 전체를 보고 따지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부터 먼저 가볼게.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써놨습니까? 제가 연속과 연속을 당연히 더하고 빼면 얘는 문제 없다. 연속끼리 더하면 연속이고 연속끼리 빼면 연속이다. 이건 너무도 당연하다 이거야. 근데 밑에 거 또 읽어보면 연속과 불연속을 만약에 더하고 빼면 어떻게 되냐? 그럼 뭐라고 써놨어? 무조건 불연속이다. 무조건. 무조건 불연속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연속인데 얘는 불연속이야. 그럼 걔네 둘이 더해보래. 그럼 무조건 불연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무조건 연속이고. 이해하셨죠? 자, 3번. 만약에 불연속과 불연속을 더하고 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몰라요. 이건 나도 몰라요. 이건 여러분들도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불연속과 불연속을 더하고 뺄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우극한, 좌극한을 싹 다 구하셔야 돼요. 표로. 그래서 이놈의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이놈의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들을 싹 다 찾아서 얘네 둘이 더하고 빼고 얘네 둘이 더하고 빼고 얘네 둘이 더하고 빼고 해서 이 나오는 값을 결국엔 비교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표로 만들어놨죠. 막 fx a에서 좌극한, x는 a에서 함수값, x는 a에서 우극한. 따라서 f와 g를 각각 알파, 베타, 감마, pqr 다 이렇게 pqt 이렇게 찾은 다음에 직접 계산해서 따져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f 곱하기 g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 1번. 당연히 연속과 연속을 곱하면 무조건 연속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죠. 연속과 연속을 곱하면 무조건 연속일 수밖에 없다. 저건 당연한 겁니다. 2번.
만약에 연속과 불연속을 곱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얘도 몰라요. 이건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연속과 불연속을 곱했을 때 연속이 될 때가 있어. 바로 누구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는 항상 애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냐면 리셋이라고 해. 리셋. 그럼 도대체 리셋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지금 이 불연속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x는 1에서 불연속이라고 해볼게. 그 말 뜻은 뭐냐면 x는 1에서 우극하는 4인데 자극하는 마이너스 4라고 해볼게. 근데 거기다가 어떤 함수를 곱했더니 이 새끼가 만약에 연속이 나왔다 칠게. 그럼 이제 머릿속에서 혼란이 오는 거야. 어떻게 불연속이 되는 놈과 연속이 되는 놈을 곱했더니 연속이 됐지? 라고 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봐야 되나? 연속이라는 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여기가 P가 나오고 얘가 P가 나왔다 칠게. 그럼 우극한끼리 곱하면 4P 나오고 좌극한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4P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지금 같아야지만 우린 연속이라고 했었는데 얘네들이 같다라고 도는 순간 P는 뭐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지 않냐. 따라서 연속인 것과 불연속인 걸 곱했더니 연속이 나왔다 하면 리셋 시켜버리면 돼. 누구? 이 연속이 0이면 돼. 그러면 무적이야 얘는. 0 곱하기 불연속은 0으로 그냥 싹 다 밀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항상 연속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제가 써놨냐면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되려면 연속인 함수가 x는 a에서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얘가 0이 돼주면 이 뒤에가 뭐가 오든지 간에 싹 다 그냥 리셋 시켜버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연속과 불연속을 곱했는데 예를 들면 얘가 절대 0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대. 얘는 절대 0이 될 수 없대. 그러면 얘는 무조건 불연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연속 그래프가 0이 된다 안 된다만 보면 돼. 0이 되면 얘는 연속이 나올 수도 있어. 리셋. 하지만 얘는 0이 안 된다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밑에 뭐라고 써놨어? 연속과 불연속일 때 연속인 함수가 x는 a에서 0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불연속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불연속과 불연속을 곱하는 건 얘랑 똑같아. 결국엔 또 다시 따져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 얘 가볼게요. f분의 g. 자, f분의 g. 1번. 연속분의 연속은 당연히 연속이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 무조건 연속. 근데 불연속분의 연속이네. 불연속분의 연속. 얘들아, 불연속분의 연속도 몰라. 왜 모르는지 알아? 얘도 리셋 시킬 수 있어. 얘도 어떻게 리셋 시킬 수 있냐면 방금 말했듯이 이 불연속은 우극한과 좌극한이 달라. 하지만 얘가 연속이 나왔다 칠게.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연속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은 뭐냐면 4분의 P와 마 4분의 P가 같아야 된대. 그럼 P가 또 뭐 돼주면 돼? 0 돼주면 돼. 따라서 얘도 분자가 0이면 전체는 0으로 리셋이 돼서 연속이 될 수 있지만 만약 그래서 써놨지. 불연속분의 연속의 연속성에서 만약에 FA가 0이 되는 경우 위에가 0이 될 수 있대. 그러면 아하 문제 뭐라 밑에 써놨어? 연속이 되려면 연속인 함수 분모가 약분시키고도 x는 a에서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났다 이거지. 물어볼게. 예서야, 얘 a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이렇게 되면 불연속이 될 수도 있겠지? 분모가 뭐 되니까? 0 되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써줬어. 자, 그러면 하나, 둘, 두 개씩 없어지지? 그럼 얘는 누구만 남아? x-a만 남아. 거기다 a 넣으면 뭐 나와? 0 돼버리지. 그러면 연속이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는 분모가 연속이 되는 조건을 약분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자체 분자가 그냥 0이 돼버리면 항상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아셨습니까? 그래서 밑에 써놓은 거야. 즉, 분모가 x-a의 k승이면 분자는 x-a의 m승을 꼭 가지고 있고 그 뒤에 함수가 더 있어도 된다. 하지만 꼭 지켜줘야 될 건 뭐야? 분자가 분모보단 개수가 많아야 된다. 만약에 같아도 안 된다. 이해하셨습니까? 요것만 조심하시면 된다. 밑에 불연속분의 불연속, 불연속분의 연속인데 만약에 FA가 0이 안 된다라는 보장이 있는 경우에는 밑에 결국 너네가 또 표로 만들어서 찾아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전 넘어가 볼게요.
합성함수의 연속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 합성함수의 연속은 제가 저번에 극한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뒷장 넘어가서요. 4번 한번 봐볼까요? 8페이지. 8페이지도 학교 시험에서 되게 좋아하는 문제거든요. F.gx의 연속성 판단하기. 자, 가볼게. 결국 너네들이 제일 많이 괴롭히는 건 합성함수예요. 이거 진짜 쉽게 야매로 찾는 방법 알려줄게. 이거 선생님이 내가 말하면서 만든 이게 개념 노트거든. 그래서 내 말이 거의 녹아져 있다고 보면 되는데, 잘 봐봐. F.g의 불연속점을 찾으시오라고 많이 나올 거야. 이거의 불연속점. 그럼 대부분 애들은 어떻게 푸냐면 진짜 F.g 그래프를 찾아서 푸는 애들이 제일 많아. 그래프. 근데 그래프 그리면 거의 100%지. 100% 정답이 나오겠지. 근데 문제가 생겨. 너네 웬만해서 아마 그래 심화반이랑 응용심화까지는 괜찮을 거야. 합성함수 그래프 아직도 못 그리는 친구들 되게 많아.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 함수 단원에서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이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있고 F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G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랬을 때 요 F.g의 합성함수를 그리시오. 아직도 못 그리는 친구들 많아요. 이거 그래프. 합성하는 그래프. 근데 만약에 자기가 그래프를 못 그려. 그랬을 때 조금 남들보다 빨리 푸는 꿀팁을 알려줄게. 1번 내가 뭐라고 써놨냐면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는 점을 제외한 다른 점에선 무조건 연속이다. 그러니까 우리 불연속점만 찾자 이거야. 그럼 2번 F.g의 불연속을 어떻게 찾을 거냐. 1번 먼저 요 안에 있죠. F.g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요 안에. 요 안에부터 먼저 불연속되는 점 찾자 이거야. 요 안에가 불연속될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전체 바깥에 있죠. 요 F. F가 불연속될 때 찾자 이거야. 그럼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바깥에가 불연속이 된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G라는 놈이 들어갔을 때 불연속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따라서 이 바깥에가 불연속이 될 때는 실질적으로 GX 값을 구하는 것과 똑같다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내가 진짜 쉬운 예시로 보여줄게. 옆에 문제 한번 봐볼래? 예제? 예제? 옆에 예제 문제 봐봐 얘들아. 예제 문제 보면 자 우리 채은이가 한번 말해볼까? 채은아 옆에 그림 보면 F는 어디서 불연속이지? F는 어디서 그래프가 끊겨 있지? 0이랑 2 0이랑 2에서 끊겨 있어. 그리고 GX는 어디서 그래프가 끊겨 있지? 1에서 지금 불연속이야. 지금 이해하셨죠? 이거 진짜 빨리 찾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 디귿을 기가 막히게 빨리 찾는 법 알려줄게. 이 디귿이 이 문제의 킬러거든. 이 디귿이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에서 G.F를 찾으시면 애들 대부분 G.F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푼단 말이야. 근데 안 그리고 푸는 방법인 거야. 자, 문제 디귿 가볼게. 디귿. G.F의 불연속점을 찾아달라라는 거야. 그럼 빨리 어떻게 하냐? 1번. 먼저 F가 불연속되는 점을 먼저 찾아. 근데 전 찾았어요, 선생님. F가 불연속이 될 때가 X는 0이랑 2입니다. 됐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 GX가 불연속될 때 찾을게요. GX가 불연속될 때가 X는 몇이었어? 1이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X는 1이 아니라 사실은 요 안에 값이 1이 나와야 GX가 불연속이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 말하는 X는 사실은 여기 X가 아니야. 다시 말하면 얘가 불연속된다는 건 fx 자체가 1이 될 때가 중요한 거야. 이해 가십니까? 따라서 fx가 1 될 때가 언제냐? 그럼 얘들아 fx에다 1이라는 선을 그어봐.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든. fx가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끊겨 있어. 이렇게 fx가 지금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여기가 2고
fx가 1 된다는 건 1에다가 선을 딱 그어보자는 거지. 그래서 몇 점에서 만나? 2점에서 만난단 말이야. 이게 바로 불연속점이라는 거야. 이 두 개가.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아시겠지만 그게 바로 2분의 1이랑 4가 나온다 이거야. 이렇게. 이해 가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디서만 따져주면 되냐? 0, 2, 2분의 1, 4 요 4개에서만 연속, 불연속만 따져주면 바로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야. 굳이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이해 가세요? 나중에 아마 좀 덕을 많이 볼 겁니다. 자, 여기 솔직히 말하면 8페이지랑 9페이지는 선생님이 좀 야매 방법을 좀 많이 넣어놨어요. 특히 9페이지에도 야매 방법 하나가 있거든요. 자, 한번 같이 봐볼게요. 아마 여러분들 당장은 아마 좀 고난도 프린트 말고는 아마 볼 일은 없을 거예요. 무리함수입니다. 무리함수, 무한함수. 무리함수. 무한 합성함수죠.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집중하셔야 돼요. 무한 합성함수라는 게 뭐냐면 아마 한 번쯤 봤을 텐데 뭐 이런 문제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fx는 f1x와 같다. 그 다음 다시 f2x는 f.f1x랑 같다. 무한히 계속 합성해 나가는 거야. 그 마트로시칸과 메트로시카처럼 장난감 안에 장난감, 장난감 안에 장난감 계속 자기 자신을 다시 자기 자신한테 계속 합성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대부분 아이들은 어떻게 문제 푸는지 아세요? 이거 노가다 뛰어요. 맨 처음 1 넣어요. 그래서 1 나오네. 다시 1 넣고 2 나왔네. 2 다시 나오지. 3 나오네. 다시 1 나오고 2 나오고 4 나오고 7 나오네. 이거 계속 이렇게 해서 합성해서 풀어요. 이거 시간 없어요. 이렇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사실 조금 위험한 방법이긴 한데 제가 1, 2번에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만약에 fx가 y는 x보다 위에 있는 동안은 합성할수록 그래프가 따라서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하다가 y는 x와 교점에 수렴하고 만약에 y는 fx가 y는 x보다 밑에 있는 동안은 합성할수록 점점 왼쪽으로 이동하다가 y는 x와의 교점에 수렴한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잘 봐. 예를 들어서 f가 이렇게 있었어. 이게 fx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그 밑에 예제 한번 봐봐. 0부터 4에서 이렇게 생긴 fx가 있대. 그랬을 때 밑에를 무한히 이렇게 합성해 나가면 이라고 했어. 그래서 그 기억. G1은 1이냐? 라고 물어봤어. 그럼 우리 G1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1을 넣으라는 거거든. 근데 얘들아 잘 봐. 여기에 y는 x라는 선을 그어보면 여기가 지금 2고 여기가 1이에요. 그럼 물어볼게. 채은아, 1이라는 숫자는 2보다 작지? 2보다 작은 데다 1 넣어봤더니 f1이 여기고 y는 x는 1이 여기거든. 그러면 f라는 함수가 y는 x보다 밑에 있어? 위에 있어? 밑에 있지. 그럼 내가 아까 밑에 있으면 뭐라 그랬지? 2번 읽어보면 밑에 있는 동안은 합성함수로 점점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랬어. 그 말 뜻은 뭐냐면 여기서 계속 합성함수를 구하잖아? 그럼 얘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따라서 계속 내려가다가 왼쪽으로 내려가다가 y는 x와의 교점 몇에서 0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얘는 0이에요. 1이 아니라. 그래서 기억이 틀려요. 니은 가볼게. 만약에 G3 값을 찾아달라라고 해서 3은 여기야. 3을 보니까 fx가 y는 x보다 어때? 위에 있지? 땡큐. 그럼 얘는 합성하면 합성할수록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fx랑 y는 x랑 만나는 지점에서 수렴해. 그게 몇이야? 4지. 그래서 니은은 맞게 되는 거야. 이거 합성함수를 다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마지막 디귿. 그럼 gx는 x는 2에서 불연속이냐라고 봤어. 자, x는 2에서 불연속이면 너가 2에서 우극한과 2에서 좌극한을 따져보면 되거든. 그리고 함수값은 이미 정해져 있어. 2 넣었을 때 2 나온단 말이야. g2는 2야. 근데 그럼 이제 저는 우극한, 좌극한만 따지면 되겠네요. 근데 얘들아, 우리가 이 우극한이라는 건 2보다 조금 더 큰 거고 이 좌극한은 2보다 조금 더 작은 건데 2보다 조금 더 큰 거 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y는 x보다 함수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동하다가 몇에 수렴해? 얘는 4에 수렴할 수밖에 없고 얘는 2보다 조금 더 작으면 어때? 왼쪽으로 가다가 0에 수렴할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우극한과 자극한이 이미 다르니까 불연속이다. 디귿은 맞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옆에 최대 최소랑 사이값 정리는 그냥 문제만 읽고 끝낼게요. 최대 최소 정리라는 건 아시다시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폐구간, 얘들아 폐구간이 닫힌 구간이라는 거다. 폐구간 A부터 B에서 뭐하고 연속이면 함수는 무조건 그 사이에 최대 최소를 갖는다라는 게 바로 최대 최소 정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뒷장 넘어가서요. 사이값 정리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사이에 있는 값을 정리하는 거예요. 사이값 정리가 뭐냐? 만약에 A를 넣었더니 FA가 나왔어요. 그리고 B를 넣었더니 FB가 나왔어요. 근데 FA와 FB 값이 달라요. 그러면 너네가 여기 나와서 아무리 그래프를 그려봐도 Y는 K라는 상수함수와 만나는 똑같은 이 점의 개수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게 사이값 정리예요. 근데 이 사이값 정리는 사실은 문제에서는 사이값 정리를 따를 때 이딴 문제는 안 나오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얘는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면 밑에 예제처럼 나와요. 예제. 얘들아 예제 한번 봐볼게. 이 예제는 난 지금까지 틀린 학생 한 번도 못 봤거든. 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3차 함수가 있었는데 얘가 오직 하나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대. 어떻게 풀죠, 선생님? 제가 3차 그래프를 따질 줄 모르는데 사실 여러분들 미적분 배울 때쯤이면 벌써 사실은 3차 그래프 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개형을 대략적으로 아니까 그 값도 구해서 그려봐도 되는데 근데 저 그릴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밑에 봐볼래? 밑에 보기가 꼭 이렇게 중첩돼서 나와요. 이렇게 하나씩 꼭 겹쳐요. 2, 3, 그 다음 3, 4. 근데 왜 이 보기가 이렇게 겹칠까요? 왜겠어? 그냥 문제를 최소화해 준 거야, 너네들한테. 어떻게 보냐? 마이너스 1, 0, 1, 2, 3, 4를 한번 넣어보자 이거야. 그럼 채연아 가볼게. 음수인지 양수인지만 대답하면 돼.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양수 나와, 음수 나와? 뭐 나올까? 마이너스 2, 마 3. 음수 나오지. 0 넣으면 뭐 나오지? 음수. 0 넣으면 음수. 1 넣으면 뭐 나오지? 1 넣으면 음수. 1 넣으면 음수, 2 넣으면 뭐 나오지? 양수 나오나? 오케이, 양수 나오지. 답이 얘. 답이 그래서 3번이잖아, 실제로. 왜 선생님이 갑자기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는데 왜 답이 얘죠? 라고 하면 이 사이값 정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 그 개념 읽어볼게. 사이값 정리에 어딨지? 요 2번 한번 읽어볼게. 사이값 정리의 2번 보시면 함수 fx가 구간 A부터 B에서 연속이고 FA와 FB가 서로 다르다면 FA와 FB를 곱했더니 음수가 나오면 이라고 돼 있어. FA와 FB가 곱했더니 0보다 작으면 무조건 FX는 0 되는 구간이 A와 B 사이에 하나 있다. 그게 바로 사이값 정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 실근이라는 게 어떻게 탄생하죠? 실근이라는 게 X축을 관통해야 실근이라는 게 탄생하거든요. 그 말 뜻은 뭐냐면 A를 넣었더니 양수, B를 넣었더니 음수면 얘네 둘이 곱해서 부호가 음수라는 건 그 그래프가 어쨌든 한 번은 X축을 관통했을 거니까 무조건 여기에 실근 하나가 있다라는 게 바로 사이값 정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왜 1번하고 왜 2번은 안 됐던 거예요? 왜 1, 2번은 왜 안 됐겠어? 마이너스 1 넣었더니 음수고 0 넣었더니 음수니까 이 그래프는 잘못하다가는 X축과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1 넣은 것과 2 넣은 건 부호가 반대가 되는 순간 무조건 실근 하나는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사실은 이제 워낙 응용반이다 보니까 후딱후딱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일단은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요. 이제 문제를 통해서 접근 한번 해볼게요.